오늘은 이제 식재료 가지고 음식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조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아요? 그죠? 요리 조리? 지금 이제 점점 더 이제 조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조리는 뭐 아주 거창한 게 하는 것도 조리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콩으로 그죠? 콩 삶아가지고 메주 만들어서 그죠? 메주 띄워가지고 장 담그고 하는 거, 그것도 조리죠. 예. 하지만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반찬 같은 거, 계란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밥 먹고 그럴 때 계란찜 만드는 것도 조리죠. 그죠? 저는 조리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뭐 말로 하는 건데 뭐 좀 잘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노각 조리는 잘합니다. 노각 아시죠? 늙은 오이? 늙은 오이 갖고 만든 음식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뽕나무 잎으로 한 뽕잎 칼국수 또 만들어봤어요. 대단하죠? 뽕잎 칼국수 뭐 이런 거. 집에서 마늘 까는 거 이건 다 제 몫이에요. 마늘 까는 것도 조리의 일부예요, 사실은. 뭐 장 보러 가는 거, 장 보러 가는 것도 조리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식재료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식재료, 그죠? 조리라는 게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음식을 할까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가서 그죠? 식재료 사는 거부터 그다음에 그거 갖고 와서 다듬는 거, 그죠? 그거 갖고 직접 조리하는 거, 상차림하는 거,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고 나서 그릇 정리하는 것까지. 이게 다 조리죠, 조리.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하튼 그 전에 비해서 우리가 조리를 많이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런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일단은 제목이 이제 조리의 중요성과 실천이에요. 오늘 잘 넘어갈 겁니다. 이건가? 잠깐만요. 하나는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조리가 언제 시작됐는가,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다음에 이제 조리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조리가 왜 조리하지 않게 됐는가. 그리고 그 조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는 뭔지. 그다음에 조리의 이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조리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뭐 맺은 말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제 현생인류라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더 이제 조상들, 한 100만 년, 200만 년 전에 그 조상들을 유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유인원. 이제 이 유인원들은 실제 조리를 하지 않았죠. 조리할 줄도 몰랐고,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이 그 이용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조리가 이제 언제 시작되냐면은 불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시작돼요. 불을 이용하기 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유인원 때는 지금 사람들하고 그 인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주로 그냥 여기서 생식하듯이 생 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 걸 먹었고, 그래서, 사람의 영양이 충분히 보충이 안 되니까 뇌는 죽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위는 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계속 먹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지금은 뭐 10분만 먹어도 뭐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거의 몸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뭐 1시간 정도 먹어야 무슨 뭐 한 1시간 한 1, 20분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걸 한 열 몇 시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풀밭에 있는 그런 소들 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먹이 활동하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동물들 중에서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동물 중에서 가장 최상위 동물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뭐 100층 건물 만들고 그죠 과학자 있고 뭐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건 뭐예요?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어서 자유롭게 이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류 역사로 보면은 몇만 년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몇만 년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먹는 거 오로지 먹고 그냥 소화시키고 하는 이제 먹고 소화시키고 다른 활동 거의 못 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니까지 상당히 미개한 동물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가 되면은 이제 불을 가지고 조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우연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불 같은 게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꼭 방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그거에 의해서 태양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건조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비벼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불이 자연에서 나기도 하잖아요. 발화가. 그러면 그래서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있던 동물들이 그죠? 산불을 피하지 못하고 죽고 뭐 그다음에 고기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뭐 이렇게 사냥을 해야 뭐 그런 것들을 잡는다든지 뭐 하는데 그때 사냥 같은 것도 거의 없었을 테니까 거의.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동물 죽은 건데 불에 탄 건데 냄새도 괜찮고 좀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위대한 발견이지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조리가 이제 시작됐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고기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약간 문명화되고 하여튼 조리를 시작한 데는 고기를 먹게 되면서 또 이제 시작된 거니까 또 그게 계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우위는 작아지고 우위가 이제 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영양분도 별로 없는 건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요즘 얘기하면 채소 같은 것들 이걸 그냥 조리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탈 별로 안 나는 것 초식 동물 수준으로 계속 먹으니까
손은 위가 4개 하네요. 그죠? 손은 위가 4개 하네요. 근데 사람은 그 위가 하나 하네. 그죠? 하나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위는 크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뇌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에너지를 뇌에서 많이 쓰면은 위가 다 감당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조리라는 것이 시작되고 고기 같은 걸 먹게 되면서 위의 활동, 적은 활동으로도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니까 이제 다시 머리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사람 머리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돼요? 네, 한 5kg, 6kg쯤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목이 항상 5kg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여야지 잘못하면 뭐 목 디스크 같은 거 걸린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하고 휴대폰 볼 때 또 목에 훨씬 더 근데 옛날 그죠? 옛날 그 유인원 같으면은 머리 무게가 뭐 잘 나가야 추측이긴 하겠지만 뭐 1, 2kg쯤 됐겠죠. 1, 2kg고 뇌는 작았고 위는 뭐 지금 요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결국은 사람의 신체 구조를 바꿨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기를 좀 적게 먹고 초식 이거를 풀을 같은 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못지않게 고기 많이 먹잖아요.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고 우리가. 그다음에 다른 육고기도 소비가 상당히 많이 높은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이제 대장암 비율 높고 직장암 비율 높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신체 구조는 장이 길어 서양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빨리 고기 같은 걸 먹은 다음에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게 이제 몸속에서 이제 부패가 되고 나쁜 균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하여튼 뭐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 발병률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 만나면은 이 사람 몸에서 가장 중심이 장이라는 거예요. 장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은 이제 어떤 질병 같은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장이 이제 그렇지 못하면 문제인데 장이 요즘 또 한참 텔레비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유익균하고 그죠? 예, 유해균하고 이제 있는데 그게 서로 어느 게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또 몸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비만도 또 그런 것하고 관련된다. 뭐 온갖 그런 얘기가 있죠. 여하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하튼 오늘날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약간 머리가 크고 뇌 활동을 많이 하고 위는 작아지고 한 게 약간 조리와 관련돼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리는 이게 동물들은 조리 못하고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조리한다는 얘기 못 들었죠? 근데 동물도 어제 텔레비인가 잠깐 보니까 여우도 자기가 사냥한 거의 일부를 어디다 숨겨놓고 땅속에 그죠? 땅속에 숨겨놓고 한참 후에 저기 사냥 같은 거 못할 때 가서 그거 꺼내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에 뒀다가 먹는 건 마찬가지로 몰라 그 땅속에 묻어놓은 게 발효는 안 됐겠죠? 물론 발효되면 괜찮지. 근데 썩 부패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부패하고 발효하고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한데, 그죠? 특히 사람이 부패한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실려가죠? 근데 발효된 거 먹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건조한 곳에서 이렇게 그죠? 훈제 비슷한 거 만들듯이 소금으로 이렇게 염장한 다음에 하면은 돼지다리 갖고 이제 그런 하몬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건 발효예요, 그죠? 그런 발효 과정을 거치면은 그거는 뭐 최상의 음식이죠. 프로슈터나 뭐 하몬 같은 거 한 조각에 뭐 엄청 비싸고 뭐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발효가 아니라 부패로 진행돼 가지고 돼지다리 한 건 냄새도 역겨운 냄새 날 뿐만 아니라 못 먹고 만일에 이상한 맛을 즐긴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통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이제 식중독 걸리고 병원 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하여튼 조리는 하여간 사람과 동물의 그 차이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 조리하면 사람, 조리 안 하면 동물이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리를 안 해. 그래갖고 자기의 수준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려. 그죠? 그 좀 바보 같은 일 안 해요? 스스로 자기가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하려면 조리해야 되는데 조리를 안 해. 동물들이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스스로 그 동물처럼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는 뭐 하여튼 농업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도시가 생겨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죠?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이렇게 또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조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리 덕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벗어나 자유로워졌고 고상한 존재가 되었고 동물 수준을 넘어서 고상한 존재가 되었고 철학과 음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동물들이 철학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이 철학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또 지그들끼리 동물들이 종교 가지고 있어요? 모르죠. 근데 이제 동물들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 해요. 그다음에 동물들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또 어떤 동물들은 일부일처, 그죠? 그 제도를 유지해요. 근데 사람만큼 그렇게 그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사람은 이게 만물의 영장이다, 그죠? 근데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 동물 수준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에 그 중심에는 조리가 있었다, 그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 생각하고 계셨어요? 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아니 원래 생각하죠. 네. 여하튼 그런데 이제 하여간 산업화, 그죠? 산업혁명, 산업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일을 하고 또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아이들까지 막 일을 시켰어요. 아이들 5-6살짜리 애들도 유아노동 그래가지고 일을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산업화되고 하면서 가정에서 차분히 있으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식품 산업에서 이때다 해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집에서 조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리하고 싶지 않아도 조리 안 하면 굶기 때문에 조리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조리하지 않아도 굶을 일이 없어. 먹을 게 너무 넉넉해. 전화만 하면 돼요. 그거만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죠? 빨래도 스위치만 딱 하나 누르면 되죠? 세탁기.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서 군불 뗀다면서 보일러 스위치 넣거든요. 그 우리 어렸을 때는 군불 떼면서 얼마나 그 아까 연기 들여 마시면서 시간 그죠? 내가면서 했어요. 지금은 스위치만 딱 누르면 돼. 스위치만 딱 누르면 뭐 더우면은 스위치 누르면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은 뭐 이렇게 그 난방 돌리면 되고, 세탁기는 하면 또 훨씬 찬물에 가서 그 세탁 안 해도 되고, 뭐부터 시작해서 뭐 더 편하려면 이제 배달까지 해주는 세탁소 이용하면 되고, 뭐 이제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편리함 쪽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갔고, 조리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또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뺏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편리함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되면서 점점 조리를 경시하게 되고, 또 조리하지 않는 문화가 되고, 그죠? 또 조리 안 하면 오히려 더 좀 세련돼 보여. 집에서 삼식 세끼를 다 집에서 차려 먹으면은 좀 꼰대 비슷하게 되고,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또 배달 음식 시켜서 먹거나, 그죠? 손에 물 안 묻히거나 이러면 아주 그냥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리를 하지 않게 된 것이 축복일까 재앙일까? 재앙이에요. 그럼 오늘 강의 끝났네. 집에 가셔요 이제 뭐. 네? 다시 한번, 조리를 안 하게 된 것이 재앙인가요? 축복인가요? 재앙이에요. 예, 치킨도 반반이다. 하여튼 뭐 역시 이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전주 시민들은 다르네. 그래서 당연히 재앙이니까 조리 열심히 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뒤를 좀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안 넘어가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리의 발전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처음에 불로 시작됐어요. 불에 의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조리고, 이거는 개인의 조리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사나운 동물을 잡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냥할 때도 혼자 작업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작업했고, 또 이걸 갖고 와서 뭐 불에 구슬리고 뭐 하고 하는 이 작업도 좀 혼자서 못하고 이제 동네가 같이 한 거고, 당연히 같이 하면서 고기를 또 공동으로 분배를 해야 되고, 그죠? 또 작업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하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생겨났다. 공동체 활동, 함께 그 공동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불을 이용한 조리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재단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동물 같은 거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여하튼 약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불을 자연스럽게 쓰고 많이 쓰고 그죠? 요즘 뭐 특별히 불 관리 안 해도 얼마나 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불 꺼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전에 연탄 같은 것만 할 때도 그죠? 잘못하면 그죠? 연탄 불 꺼지면은 번개탄 가져다 하기도 하고 또 집에 성냥이 없으면 또 좀 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집에 성냥 없어도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 큰 문제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불 다음에 이제 물론 불을 또 이용하긴 하지만 불과 물을 이용해서 이제 조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인데 물을 이용하려면 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토기가 있고 솥이 있고 해서 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지금 냄비에다가 물로 가지고 식재료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냄비 요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불과 물을 이용해서 한 조리가 이제 두 번째 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불을 이용한 요리는 밖에서 이루어졌고 주로. 근데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냄비 요리는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불을 이용한 건 공동체가 같이 한 건데 이 불을 실내로 들여와 가지고 냄비에서 끓이는 거는 이거는 뭐 한 가족이면 가족, 개인이면 개인의 요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요. 3P라고 해서 첫째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음식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혹시 집에서 냄비에 뭐 올려놓고 깜빡해서 다른 활동하다 보면 태우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데필 때 가급적이면은 다른 데 안 가 있어요. 그 불 옆에 가 있다가 이제 뭐 끄느냐. 왜냐면 다른 활동하다 보면 냄새가 나서 가보면 이미 탔거든요. 그런 건데 하여튼 자리 지킴 또는 세 번째 연습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음식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솥 안에 또 냄비 안에 들어있는 물이 그죠? 물이 이제 맛있는 국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국부터 시작해서 탕부터 시작해서 이런 요리가 많죠. 네? 그게 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식재료 가지고 양을 늘려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탕 종류, 국 종류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그런 기억들 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때 쌀이 좀 귀했을 테니까 겨울에 밥을 끓여요. 그러니까 맨밥을 먹으면은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밥을 끓이면은 한 둘 내지 세 명이 먹어. 그러니까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끓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또 자원과 식재료는 적은데 함께 먹으려니까 조상들의 지혜죠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그래서 집에 어른은 우리 아버지는 맨밥 당신께서 혼자 맨밥 드시고 또 일도 제일 많이 하시니까 우리는 형제들이고 엄마하고는 다 끓인 밥 먹고 그렇게 차별했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뭐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죠?
그전에는 1년에 개인이 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30kg 정도의 쌀을 소비했어요. 그러면 한 가마 반이 더 넘죠? 80kg짜리. 근데 지금은 60kg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를 이용한 거, 이것도 불을 이용한 거지 결국. 공기를 이용한 거는 이게 이제 그 발효죠. 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불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빵, 그러니까 효모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빵 같은 거, 하몽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조리 중에 하나가 술빵도 해봤어요. 그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막걸리 가져다가 이제 밀가루, 인터넷 찾아보면 막걸리하고 밀가루하고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우유도 조금 넣으면 좋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여튼, 빵, 하몽, 훈제, 연어, 뭐, 이제 건어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햇볕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물을 이제 무말랭이로 해서 햇볕에 건조시키면은, 무에 없던 칼슘이 생기죠. 그건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생표고버섯을 갖다 햇볕에 말리면은 비타민 D가 생겨요. 그거 아셔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해가 잘 들어와서 작년인가 표고버섯을 한 10kg쯤 사다가 말렸어요. 햇볕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있어요. 가지도 말렸는데 가지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있어요. 밥 같은 거 할 때 가지밥 해 먹고 표고 같은 거 넣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밥만 훌륭하면은, 저희는 주로 이제 통곡물 밥 많이 먹거든요. 밥만 훌륭하면은 반찬 같은 거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밥이 부실하면은 반찬에 더 신경 써야 되지만 밥이 훌륭하면은 반찬은 두세 가지만 해도 영양분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 통곡물밥을 이제 누가 권하고 해서 또 좋다는 거 알고 해서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오래 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먹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맛있어요. 맛있고 반찬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밥을 거의 이제 입안에 넣고 한 150번, 200번 씹어서 완전히 곤죽을 만든 다음에 반찬을 조금 넣을까 말까 하니까 안 넣어도 돼, 반찬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심심하니까 이제 반찬을 조금씩 먹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이용한 조리.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흙을 이용한 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발효죠, 발효. 우리는 이제 흙에 묻기도 했지만 항아리를 묻었죠, 항아리. 그죠? 항아리가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아리가 숨까지 쉬죠. 그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사실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김치도, 그것도 간장, 된장도 지금 과학 수준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음식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메주를 잘 띄우기 위해서 볏짚을 이용했다. 볏짚에 있는 고초균을 활용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죠? 이게 콩을 그렇게 콩을 못 먹잖아요. 비려가지고, 그 콩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액한 다음에 이거를 발효시키는 건데 발효 잘 되게 하는데 볏짚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그런 조상의 지혜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간장을 요새 어떻게 만드냐면은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요. 압착시켜서. 응? 압착시켜서 기름을 짜면은 남은 그걸 유박이라는데 유박. 대두 유박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염산을 넣으면은 산분해가 일어나가지고 단백질이 돼요. 그게.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산분해 간장이에요. 산분해. 들어보셨죠? 산분해 간장이고 양조 간장을 만들어서 양조 간장하고 산분해 간장 섞은 게 혼합 간장이고. 근데 혼합 간장의 성분을 보면은 산분해 간장이 98%, 양조 간장이 2%. 혼합 간장. 그죠? 근데 그 이제 양조 간장은 그것도 매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콩적에 효모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간을 좀 짧게 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 만드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양조 간장과 3분의 간장을 합친 혼합 간장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 몇 프로예요. 90, 한 5, 6% 돼요. 실제로 매주 담궈서 그 조선 간장 뭐 이렇게 하는 거가 한 2%, 3% 수준밖에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음식, 조리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은 지금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죠? 막 GMO 콩으로 해서 이렇게 그 콩기름 짜고 난 그런 그죠? 유박 가지고 3분의 간장 만들어서 혼합 간장으로 한 그런 음식 같지 않은 그런 음식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서 그냥 대중화돼서 널리 쓰이는 이런 현실이 됐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거 먹어서 탈이 나겠죠. 탈이 나는데 그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거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집에서 조리하고 하겠죠. 그죠? 좋은 식재료 찾아다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분리용 조리를 보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조리법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요. 불과 고기만 있으면 돼요. 소금 뿌리기도 하는데 염분은 고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염분은. 우리 슬로푸드 회원 중에서 전라도 장흥에 풀만 먹이는 소한테 풀만 먹여서 키우는 목장이 있어요. 풀로만 그래서 목장 이름이 풀로만 목장, 풀만 먹인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소한테 최고급 소금을 먹여요. 그 소금도 우리 슬로푸드 회원이 저쪽에 신안에 그 있는 그 토판 천일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좋은 소금을 사다가 소한테 소금을 먹여. 소나 말 같은 경우에 소금 안 먹으면 병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근데 하여튼 동물성 단백질에 어느 정도 그 염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과 고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사냥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체, 아까 공동체 활동이고, 그죠? 주로 남성들이 조리해요, 남성들. 그래서 이 전통이 미국에서 오늘날 그 바베큐 요리 같은 거 하면은 여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성들이 다 하는 거로. 그 옛날 전통이 그 이어져 온 거죠.
상대적으로 냄비 요리는 뭐예요? 여성들이 많이 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밖에서 이제 바비큐나 이거는 여성들의 요리. 이거 아니고 남성들의 요리다. 다른 재료를 사용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고깃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고깃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고기를 좋은 고기 쓰면 괜찮은데 고기가 조금 안 좋은 재료를 쓰면은 자꾸 이제 소스 맛이 강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소스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요. 영업 비밀인데요. 못 가르쳐 드립니다 이래요. 근데 정말로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 고기를 주로 먹지 그 소스를 잘 안 먹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재료 낭비가 심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고 영국인들은 불에 고기 굽는 것을 선호했고 프랑스인들은 냄비 요리를 선호했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을 경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쟤들 남자답지 못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윤여정 씨가 그 영국에 무슨 상 수상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영국 사람들 콧대 높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콧대 높다는 게 이제 이런 걸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사라고 치면서 프랑스 알기를 우습게 알고 프랑스 사람들 막 미식 강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촌스러운 거로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를 윤여정 씨가 이제 보고 한 방 깐 거죠. 영국 애들에 대해서. 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 이용 조리 간단히 보면은 이거는 솥 발명으로 가능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솥을 발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000년 전에 15,000년 전에 솥을 발명했다. 주로 솥에 이제 물 넣고 불을 이용하는 거고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주로 했고 여기서 이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죠? 이런 것도 재밌는데 보니까 안에서 넣고 끓이면은 그죠? 가장자리도 똑같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구석구석에. 그죠? 그다음에 불에 넣고 끓이면은 예를 들면 뭐 채소 같은 것도 데치고 삶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훨씬 딱 단단한 게 이제 연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균을 죽이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넣어갖고 식재료의 맛이 섞이게 하기도 하고 또 섬유질을 이렇게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다는 거죠. 그죠? 사실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나물도 생나물로 하면 많이 못 먹는데 이거를 데쳐가지고 그죠? 나물 내서 먹으면은 훨씬 많이 먹죠. 그죠? 이런 거. 또 국물 음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아주 좋아하는 거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 얘기 있죠? 그죠? 아주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왜 국물 있어야 밥을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뭐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 국물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아하, 그래요? 집에서 국 달라면 안 되겠네. 손가락 가야 국물 끓이다 많이 가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간에 우애가 좋으시네. 아니, 뭐, 부창부수라고 그렇게 끓여주시니까 또 끓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즘 왜? 아프면 나는 귀찮은 게 안 아파요. 그게 다 뭐 사랑이 그런 거죠. 뭐, 웬 강큰 남자가 자꾸 무슨 뭐 이렇게. 부부간의 애정을 가르친다. 그러게. 자랑으로 했네. 자랑으로 했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 갔는데, 그죠? 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아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뜨겁거든. 그러니까 뒤돌아서 갖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근데 아버지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단 못 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호떡 가게 갔어요. 호떡 가게 가가지고 호떡을 호떡을 5개 사가지고 아들 2개 주고 아빠 3개 먹고.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물 좀 줄 수 있어요? 물? 여기서 다 얘기해 주셨네. 그죠? 지난번 강의보다 재밌죠? 그 비대면으로 하는 분들도 재밌을까 모르겠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가 농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농업은 대개 한 11,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나라의 충청도에서 15,000년 전에 벽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4,000년이나 먼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또 토기도 먼저 만들어서 썼다. 뭐 이런 아주 위대한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한글.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그죠? 6.25 전쟁 거치고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일제 시대 36년 해방되고 나서 5년 있다가 또 6.25 전쟁 3년 이렇게 하고 분단된 가운데도 지금 세계 경제 규모 8위 정도 되잖아요. 8위. 7, 8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G7이 아니라 이제 G8에 이제 이제 초청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좀 그렇게 못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여러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8만다장인 같은 거 어디서 찾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대단한데 여하튼 조리와 농업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춘궁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릿고개. 그죠?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전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조리해 놓은 음식이 저장성이 좋거든요. 그죠? 그 저장성이 좋은 것들을 조리해 가지고 꼭 냉장고가 없을 때라도 그 땅속이나 이런 데 좀 우물 같은 데 보관해 가지고 오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또 조리하면서 그전에는 조리하지 않았을 때는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식재료들이 그런 그 종자들이 조리를 주로 많이 하면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리가 물론 농업의 발전이 조리의 확산에도 도움이 됐지만 또 조리가 농업이 발전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슬로푸드 한국협회의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에서 나온 얘기인데, 조리의 시작은 농업이고, 그죠? 조리는 농업을 완성한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농업이 어렵고 그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조리를 점점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 쌀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냉동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수입식품 이런 거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업이 쓸 자리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조리가 중요해요. 조리의 시작 농업이고 또 조리하면은 농업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무조건 조리다 이런 거죠. 넘겨주세요. 제가 좀 전에 이걸 전달받았는데요. 이게 황록두. 녹두인데 황록두. 예, 알죠? 예. 우리 그 슬로푸드 회원을 2013년부터 해오신 우리 김채윤 선생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니 아니요. 아이 얘기하면 이름을 지금 시니어 춘향 그 대상도 받으셨는데 오늘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슬로푸드 운동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또 이 항록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지역에 이걸 확산시켰는데도 기여를 많이 하셨고, 이걸 사실 그 전주 그러면 전주 비빔밥 하네요, 그죠? 비빔밥에 이제 이 황록들에서 황포묵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 이 전주 그 먹거리 시민 모임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황록두에 황포 그 묵으로 쓴 그 비빔밥은 전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른 비빔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게 상당히 그 고역하라는 데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신 분, 났어 이미?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릴게요. 네. 여튼 우리 김분을 모셨는데 박수 한번 치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여기 지부장 하고 계실 때 지금은 그 전라북도 지사가 된 그 송하진 그 전주시장님하고 우리가 이제 가서 그죠? 여러 가지 그 미팅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좀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너무 할 얘기는 많은데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조리는 이제 동물은 못하고 사람만 한다고 얘기했고, 이제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재료란 식재료. 그죠? 식재료가 현찬할 때 소스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그죠? 조리법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하고 관련되고 음식이라는 거니까 발전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리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진화되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조리의 가치,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조리는 이렇게 가치가 많아요, 그죠?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게 아깝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기술이고
조상들의 지혜고, 세대 연결의 줄이고, 그죠? 다 맞는 얘기죠? 생명 기술이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가족 통합 기술이고, 또 배려, 나눔, 그죠? 그 전에 우리 어머니는 밥을 넉넉했어요. 집에 마시러 오는 분들한테 주려고. 먹는 걸 흔하지 않을 시절에.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형수 들어오고 나서 이제 형수는 밥을 딱 맞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게 싫은 거야. 예?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 더 심하죠. 어디 가서 식사하면은 n분의 1 딱 하죠. 그죠? 하고 다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45,000원 나왔어, 6명이. 그러면 7,500원씩. 입금? 그러면 이미 계좌번호 다 알아. 입금. 그죠? 그렇게 하죠? 야, 내가 한 통 낼게.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런 것도 하긴 하겠지만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대물림의 기술이고, 예술의 기술이고, 다양성의 기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리는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아깝게도 이런 기술을 경시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고 이게 오늘 현실이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조리의 기능, 이것도 아까 이제 한 거하고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음식이 성적을 좌우한다 얘기했었죠. 네. 근데 하여튼 이게 기획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업 구상하는 거나 음식 만드는 거나 스토리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달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까? 요 시기에 어떤 음식을 만들까? 어떤 사람이 좀 몸이 시원찮아. 그럼 그 시원찮은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만들까? 이렇게 이제 다 그 음식 만드는 데 있어서 구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상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다 거쳐서 음식 만들어. 이제 이런 것이 기획력을 키우는데,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하고 같이 조리하면은 자녀들의 기획력도 키우고 창의력도 키우는데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학원 가서 창의력 키우라고 보내는데 학원 가서는 서로다가 놀기 바빠요. 그죠? 부모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부모는 또 학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면피했다. 나중에 애가 왜 학원도 안 보내고 그랬냐? 엄마 아빠 허리띠 졸라매고 학원 보낼 거 다 보냈어. 이런 면피용. 그 이해관계가 맞아. 그죠? 근데 정말로 공부를 시키려면은 집에서 음식 같은 걸 같이 만드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식재료의 범위 넓히고 아까 얘기했죠. 소화를 돕고 영양을 배가하고 그죠? 영양을 그죠? 저장 기간을 늘리고 맛있게 하고 많이 먹게 한다. 그죠? 다 좋잖아요, 그죠? 다 좋아. 네? 근데 안 해, 그죠?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엄청난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는 조리가 요즘 많이 안 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조리한 음식으로 차리는 가족 식사가 이제 좀 줄어들어요. 가정의 밥상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데 식품산업 그들이 차려. 또 세계의 그 식량 체계, 그죠? 그들이 차려요. 이런 거. 요즘 서울에
전주도 뭐 있겠는데 아침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뭐 호텔식 뭐 아침 그래가지고 무슨 뭐 8,000원, 9,000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 안 해 먹는 가정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런 아파트들이 또 고급 아파트예요. 그죠? 우리가 점수 주면은 저런 아파트는 아주 그냥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왜?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의 그 조리의 그런 가치를 그런 그 무시하는 행위니까. 네. 패스트푸드 간편식 소비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조리 안 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라면 끓이는 것도 조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라면 그죠? 조리 아니죠, 그거는. 물만 붓고 끓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전 세계 라면 소비 1등, 그죠? 그죠? 그만큼 라면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조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컵라면 같은 건 뭐예요? 뜨거운 물 해갖고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국산 농산물 충성도가 저하되고 있고, 조리에 대한 태도가 무관심해, 그죠? 서울에 큰 대형마트 가면은 점점 더 식재료 파는 데는 줄어들고 가공식품 파는 데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리하려면 제대로 된 식재료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점점 더 그런 식재료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리하는 사람들이 조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뭐 잘못된 거죠, 그게. 그래서 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소수만 배우고 뭐 직업상 필요 때문이라든지 불가피한 거라든지 또 일부 중에서는 조리하는 즐거움을 알아. 그죠? 조리하는 즐거움, 조리해서 남한테 베풀고 또 조리해서 자기 음식은 자기가 차리고 자기 밥상은 자기가 주도하고 하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시간이 뺏겨도 조리하고 돈이 좀 더 들어도 조리하고 번거로워도 조리하고 그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들어도 조리하고 우리 집사람도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안 들리겠지 그쪽에? 얼마 전에 오이지를 담은 거예요. 오이지를 오이 50개 사가지고 담았는데 우리 애들 좋아한다고.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짠지 이제 해가지고 꽉 짜가지고 이제 뭐 묻혀서 주면 그 아삭아삭하는 그 식감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도 하고, 뭐 시간 걸려도 하고, 돈이야 뭐 얼마 안 들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행히 있다며요, 지금. 잘 하신다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어떻게 해요? 오이지 뭐? 가봤는데 오일만 좀 하고 이틀을 남편하고 딜하세요, 딜. 그래서 딱 얘기하세요. 5대2 안 하면 헤어집시다 하고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5대2 안 하면 헤어집시다 하고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반응 나오나. 집에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리하지 않는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리함 추구, 그죠? 점점 더 편리한 거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바쁜 생활,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나 맞춤형 음식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그죠? 이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증대, 또 학교와 가정에서 조리 교육 줄어들고 조리에 대한 경시, 또 음식 문맹, 그죠? 조리에 대한 중요성, 감사, 음식에 대한 지식
없는 경우. 그다음에 MSG 사용. MSG 그죠? 아시죠? 예. MSG는 길게 조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실제 닭 가지고 3시간 육수 낸 거하고 그다음에 MSG 가지고 맛낸 것하고 눈 가리고 테스트 하면은 MSG에 더 손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음식이라는 게 있죠. 엄마의 음식 맛이 있는데 엄마의 음식 맛이 결국 MSG 맛하고 경쟁하면 져요, 이겨요. 저요.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엄마들의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죠. 그죠? MSG는 맛을 획일화하고 조리하지 않도록 하고 엄마표 음식이 사라지도록 하고. 그렇죠? 나이 들어서 자식들 보고 싶을 때 자식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게 하는 방법 하나는 돈을 주는 거죠.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줘. 그럼 오겠죠? 그럼 오지 말라는 뭐라 그러겠어요? 가고 싶은데 왜 오지 말라 그러지? 네, 맞아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돈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와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음식 맛에 길들여 가지고 좀 힘들고 뭐 할 때 엄마 음식 맛보러 오게끔 하는 방법. 그 정도로 자식들하고의 그 유대관계가 있고 자식들이 엄마의 음식 맛을 찾아서 오는 정도면은 성공한 엄마가 아닐까요? 그 정도면 성공한 엄마. 한번 성공한 엄마가 이미 돼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좀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조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볼게요. 음식이 이제 원래 이제 집에서 조리하고 음식은 상품하고 다른 별도의 특별한 건데 이제 우리 가족만이 누리는 것, 또 엄마의 사랑이 담긴 것, 그죠? 뭐 이런 거 아니야. 제사 음식 같은 건 이제 신성한 것 이런데 이제 조리를 안 하니까 음식이 여러 가지 상품과 같아, 레벨이. 여러 상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의 평가, 음식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죠. 라면 100가지가 있어요. 그 100가지 중에 하나하나 선택해서 먹는다? 선택권이 있느냐? 근데 사실 그 라면이거든요. 그 면발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라면이거든요. 그러면은 브랜드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점점 더 가공식품의 포로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에 의해 먹힌다. 오케이? 우리가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이 우리를 먹어. 말 돼요? 라면에 의해 먹힌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도 식생활을 못한다. 그죠? 그들이 밥상을 차려.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누가 밥상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죠? 우리의 농업이 달려있고 우리의 문화가 달려있고 그죠? 나중에 병원에 덜 가게 하는 것, 요양병원 안 가게 하는 것, 건강수명 길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밥상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밥상을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 차리게 한다? 그들 마음대로 재료 쓰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거. 가족 관계가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식사의 질이 떨어지죠. 식사의 질도 떨어지고 가족 관계가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집에서 부부가 같이 조리하고 가족들이 같이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으로 식사하고 하면은 훨씬 더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황혼이혼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죠.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 아, 황혼이혼. 젊은 애들 이혼의 3배, 4배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5년 차, 결혼 5년 차 애들 이혼하는 비율보다 결혼 20년 된 이상의 그룹에서 이혼하는 비율이 3배, 4배 된대요. 그걸 황혼이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가족 밥상, 조리한 음식으로 차리는 가족 밥상이 줄어든 것이 황혼이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 다양성 저하. 아까 이제 그런 거죠. 이거 이제 황록두도 마찬가지고 안진뱅이밀도 마찬가지고 이걸 조리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걸 황록두를 그 쓰는 그 황포묵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 생산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러면 이 종자가 필요 없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도태가 되고 멸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종자 품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죠?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또 스티로폴 같은 거, 외식, 배달 음식 같은 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업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농부가 누군지도 몰라. 그 다음에 벼가 나무에서 열리는지, 그죠? 몰라요. 그죠? 이런 거. 그죠? 그 라오스 아시죠? 라오스. 라오스는 거기 밥을 먹는데, 밥을 주로 손으로 먹죠. 근데 거기는 주식이 찹쌀이에요. 찹쌀. 그리고 찹쌀 농사를 어디다 짓냐? 산 위에서 죠. 신기하지 않아요? 산에 저기 한 뭐 800m, 900m 되는 산등성이에 지팡이 가지고 그 봄에 지팡이 가지고 쿡쿡 이렇게 찌르고 거기다 벽살을 몇 개씩 둬. 그러면은 그렇게 놔둬.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몬순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고 하루에 한 번쯤 또 내리고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기 지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벼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수확하러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찰벼 생산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찰벼가 이제 그 주식이 된 거죠. 근데 하여간 제가 한번 2009년도에 한번 갔었는데 엄청 그 찹쌀로 된 그 밥하고 반찬하고 이게 딱 잘 맞아요. 맛있어. 근데 거기에 그 당시 갔을 때만 해도 가공식품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조리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젓갈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젓갈이. 거기는 특히 민물로 만든 젓갈, 민물. 우리는 바다 생선으로 해서 젓갈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민물 생선고기로 해서 젓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식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또 훌륭한 음식과 조리법과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다. 라오스가 이제 그런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산업형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공장 방식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식품 산업 이런 거에 성장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식품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글로벌 푸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의 공급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결국 우리가 그거에 또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리를 안 해서 나타나는 그런 실태, 그 다음에 그 조리를 안 하게 한 원인과 이제 결과, 되게 다 부정적이죠. 이제 그걸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리의 이점, 그죠? 조리의 이점을 좀 볼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배려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나요? 깍두기. 쑥깍두기. 그게 배려고. 제가 우리 회원이 아는 그 식당 중에 서울에, 그게 있어요. 남자의 밥하고 여자의 밥을 달리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 가면 이제 밥을 시작하는데 남자들한테 좋은 그 약초물 넣고 여자들은 여자들의 좋은 약초물 넣고 해서 밥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고객을 배려하는구나. 그죠? 근데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가 이제 둘째가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또는 어디 갔다가 와서 몸이 조금 상했어. 그럼 얘 몸을 좀 보호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엄마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지역에서 좋은 재료 다 가져다가 음식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배려죠. 그죠? 그러니까, 사 먹는 음식은 해결화되어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만 그냥 그런 어떤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감싸 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조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죠? 남편이 어제 저녁에 과음했어. 그럼 아침에 이제 해장국 끓여주면 따봉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게 배려죠, 뭐. 그러면 또, 고맙다고 밖에 나가서 더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삼식새끼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얘기 한다며요. 동창회 갔다 와서 화내는 거 아시죠? 당신 동창들,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아저씨들은 다 먼저 갔는데, 왜 아직껏 안 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중유골, 말에 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온전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음식들의 대부분은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그죠? 그럼 자기가 좀 선 걷어치우고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시간 좀 내면은 또 조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식재료 가져다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저희 집에는 깍두기를 상당히 많이 담궈 먹어요. 왜? 깍두기가 담그기가 쉬워 일단. 깍두기 담그는 건 나도 잘 담궈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거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어 깍두기는. 그러니까 수고도 덜하면서 맛도 있고 그 국물에 상당히 알짜가 들어 있거든요. 버리는 거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찌개 같은 걸 못해 먹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게 조리할 때 가능한 거지 조리하지 않으면 이제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아까 엄마표 맛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더라.
요번엔 조금 방식을 달리 해볼까? 또 달리 해볼까? 해서, 그죠? 자기만의 조리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그게 또 상당히 또 빛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냄비 요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피 중에 하나는 계속 연습하는 거. 근데 조리는 연습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좋아지겠죠. 근데 요즘은 저희 집은 그런 그릇은 그런 조리기구는 없는데 물을 붓지 않고 식재료의 수분만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무슨 마스터인데? 무슨 마스터죠? 샐러드 마스터. 예. 그 비싸대요.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는데 한 세트에 몇백만 원 해요. 근데 거기에 한 음식 맛을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하여튼 날로 발전해 그런 것들이. 날로 발전하고 이게 보니까 감자 깎는 칼도 그냥 그 전에 독일 가서 하나 사왔는데 하나에 1유로 주고 샀어요. 1유로.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우리 감자 깎는 칼하고 수준이 달라요. 감자 잘 깎이는 게. 독일 애들 감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근데 여하튼 그런 그 조리기구를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좀 더 시간을 좀 아끼고 또 모양도 좀 더 내가면서 더 맛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쪽에서 요쪽으로만 조금만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귀찮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귀찮고 그냥 짜증나고 욕 나오고 하겠지만 내가 이걸 조금 더 방식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맛에 대해서 먹는 사람이 감격하고 역시 엄마가 최고야부터 시작해서 애견가? 아분가?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을 좀 높일 수 있다. 영양 성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토마토는 날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고 올리브 기름 넣어서 하면은 뭐 라이코펜 같은 게 있어서 좋고 아까 무는 말리면은 그죠 무말랭이에서 먹으면 칼슘이 있어서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당근도 그죠 당근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익혀서 먹으면 또 어떻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고 조리책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똑같은 재료를 갖고 하더라도 훨씬 더 영양가 있게 맛있게 먹는 그렇게 해서 먹는 조리망들어 먹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조리 프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식들을 또 이런 자리에서 서로 공유하면 돼요. 공유. 그러니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또 자기만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음식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 그죠? 그죠? 자기가 주도하는 게 중요하죠. 왜? 자기 생명줄이 달려있는 건데, 자기 건강이 달려있는 건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음식이 3대가 간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좌우하는 거니까. 그죠?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한 음식의 이점, 그죠? 이것도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리의 이점도 있지만 조리한 음식의 이점도 있어요. 조금 다르죠 차원이. 근데 이제 뭐 겹치기도 하지만 당근이나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에 비해서 생으로 먹어도 되죠. 근데 이제 맛과 영양이 다르다는 거죠. 채소 아까 얘기했는데 많이 먹을 수 있고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장조림인데 장조림. 장조림을 장조림도 간단하죠. 근데 이제 소 사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닭 가슴살 갖고 있는 여기 우리 집에서 해봤는데 소 사태보다도 닭 가슴살 갖고 있는 게 더 맛있더라. 더 부드러워. 그리고 좀 다이어트 생각하면 그 가슴살 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닭가슴살.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장조림은 거기 이제 간장을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관이 오래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장 음식치고는 괜찮은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좋고 발효 음식 특히. 예. 저희 집에서는 그 요구르트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오쿠기 알죠? 오쿠에 달걀도 오쿠에 구워서 먹고 구운 달걀 그 7시간 구우면 돼요. 7시간. 그 다음에 그 요구르트 만들 때는 청국장 발효해서 8시간 하면 되고 제가 직접 해서 잘 아는데 우리 손주들은 오크 달걀 아니면 안 먹어요. 그 맛에 길들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이죠. 하루에 하나씩 먹이는데 그 조금만 귀찮지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밥 질리지 않죠? 밥 질리는 사람. 그죠? 된장찌개 질리는 사람. 없죠? 된장찌개 질려요? 밥 일주일 내내 먹으면, 그죠? 이게 조리하는 음식의 이점이에요. 쭉 조상들부터 그렇게 훈련이 됐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행복이죠, 지금. 쌀밥을 지금처럼 먹을 수 있던 시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밥 먹으라 해도 안 먹죠. 그죠? 음식궁합이라는 게 있죠. 음식궁합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음식에 맞는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쌀보다는 밥이 부가가치가 높고, 밥보다는 식혜가 부가가치가 높고, 식혜보다는 술이 더 부가가치가 높고, 술을 가지고 또 하는 식초가 또 부가가치가 높고, 그죠? 식초, 아주 고급 식초, 이런 거. 며칠 전에 제가 포천에 제대로 된 양계장, 자연농 양계장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계란기름, 난황류. 계란기름, 요 정도 될까? 요 정도 되는 용기에. 그게 손가락이 작긴 합니다만은 5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게 애들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피부 트러블, 이런 거, 화상 입은데, 이렇게 접착하는데, 이때 이거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음식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리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은, 달걀 기름, 계란 기름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계란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계란 노른자만 갖고 한다는 건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날 지금 한 30g이나 될까? 하는 건데, 50만 원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은 두 병에 100만 원 그래갖고 사가지고 안 되는데요. 사실, 사드릴까요? 원하시면? 그냥 사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하시네. 시간 지났어요.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의 즐거움,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했지만 좀 귀찮아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즐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근데 그 선을 넘는 게 중요해.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거죠. 창의성, 아까 얘기한 그거 할 수 있고, 성취감. 그죠? 음식 쫙 만들었을 때 뿌듯한 뭐가 있잖아요. 설거지해도 뿌듯해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설거지도 뿌듯하던데, 어떤 때는. 예. 하여튼 뭐 즐겁게 하세요. 그다음에 또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죠.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 먹는 즐거움인데, 요즘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뭐냐면은 그냥 혀끝의 맛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미식인데, 그런 미식 말고 생태 미식, 지구를 생각하는, 뭐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요렇게 먹으면 지구 온난화가 예방된다. 요렇게 먹으면은 동물 복지를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미식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즐겁게 먹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자연농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농사, 유기농보다 한 단계 위에 농사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한규라는 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자리가 됐어요. 물론 그분도 일본서 아이들 많이 갖고 왔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난 토요일 날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 복지 얘기하고 동물 복지까지는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 복지 얘기하고 동물 복지 이전에 토양 복지, 토양이 지금 죽어 있거든요. 미생물이, 토양에 미생물이 없어. 그러니까 토양 복지, 그다음에 토양 복지, 그 다음에 식물 복지, 내지 작물 복지. 그러니까 그죠? 우리 벼, 깨, 뭐 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돼 있어야 될 게 토양에 그게 살아 있어야 되고, 그게 잘 돼 있어야 되고, 복지.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이 또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물 복지가 잘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 복지가 이제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 거는 다 안 됐는데, 사람 복지만 주장해. 안 되죠. 사람 복지한다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좋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땅에서 어떻게 좋은 음식이 나요? 그죠? 또 다양한 종자에서 좋은 음식이 생기는데 많은 종자가 사라진 가운데 어떻게 좋은 음식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동물도 예를 들면 그 케이지에서 갇혀서 있는 닭들 햇빛을 못 봐요. 24시간 불을 켜줘. 햇대에 올라가 자지도 못해. 모의 활동도 못해. 움직이면서. 그럼 그런 닭은 미치지요. 우리가 미친 닭 갖고 우리가 먹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제대로 조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을 자주 가고, 또 좋은 식재료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교류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조리해. 자기가 직접. 저도 직접, 농사죠. 저도 직접 농사 짓고 싶은데, 서울 한복판에 농사할지가 있네. 머리에다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나마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상자 텃밭 5개 하는데, 베란다도 그 햇볕은 잘 들어오는데요. 요새는 멋을 부린다고 통창으로 해요, 통창. 그 베란다의 난간을 쇠로 이렇게 쇠막대기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바람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유리로 했어. 그래갖고 하여튼 잘 안 돼요. 5월 달에는 상추가 좀 되더니 6월 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아예 다 걷었어요.
그럼 이제 8월, 9월 달쯤에 다시 심을 예정이에요. 8월 말이나 이때쯤에. 네, 하여튼 조리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 그죠? 또 그런 걸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조리가 즐거울 수 있다. 그죠? 조리하지 않게 되면 저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조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여기 끝나면 시장 가서 이제 손잡고 시장 가서 조리할 물건 사는 거예요? 나도 아까 시간 되면 아까 진한 로컬 매장 거기 가서 뭐 좀 재료 좀 사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조리 혜택. 이렇게 많아요, 조리 혜택. 아까 이제 한국하고 많이 좀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다양한 음식 먹을 수 있고 제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제철. 요즘 제철 음식은 아까 얘기한 노각 무침 이런 거 제철이죠. 그죠? 우리 이제 오양치라요, 오양치. 우리 그 평택에서는 오양치. 배려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식사의 즐거움 누릴 수 있고 일가 계획 배우고 음식 문화에 기여하고 가족관계 좋아지고 대물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앞서 얘기한 거하고 겹치긴 합니다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조리 혜택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조리 혜택이 많아. 근데 현대인들은 그 혜택이 많다는 거를 잘 몰라요. 알면은 조리를 하겠죠. 근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또 집에서도 안 가르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조리의 힘.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보죠. 생존 능력이 커진다. 그죠? 사실 보통 때는 큰 문제 아니죠. 근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를 들면 산에 조난당했다고 보세요. 정신이 말짱해. 움직일 수 있는데 조난당했어. 휴대폰도 없어. 그럼 뭔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서바이벌 할 뭔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만 해도 산에 있는 것 중에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걸 상당히 많이 알거든요. 와일드 푸드 나리지라고 해서 버섯도 어떤 버섯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 되게 산나물 종류도 많이 알거든요. 요즘 애들 알아요, 몰라요? 옆에 바로 먹으면 아주 그냥 아주 알짜 같은 게 있는데도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더덕이 있는데도 잔대가 있는데도 산삼이 있는데도 뭐 알아야지 먹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리하게 되면 당연히 식재료에 대한 관심, 작물에 대한 관심, 그죠? 이런 게 때문에 그런 게 생존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리 도구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죠? 조리 도구도 엄청나게 진화됐거든요. 그죠? 요즘은 뭐 밖에서 밥할 수도 있죠. 밖에서 딱 눌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집에 가스레인지도 잠글 수 있어. 전기불 다 끄고 켤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군불도 뗄 수 있어요. 군불도 뗄 수 있어, 밖에서. 뭐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조리는 여러 가지 이점과 여러 가지 또 힘을 가지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다 됐네, 이제. 근데 조리의 긍정적인 결과,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식재료 확대는 얘기했고 B급 재료. B급 재료라는 건 뭐냐면은
모양이 좀 못나니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그 유통되는 거는 못난이 유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에도 그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좀 못난이 감자 가지고 감자 전분 만드는 거 아시죠? 네? 네.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감자떡 해 먹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런 것도 다 버려. 아니면 사료로 준다든지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많은 농산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뭐 크기가 작다든지 모양이 좀 그렇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리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 조림 같은 거는 작은 감자 갖고 하잖아요. 다마 구슬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뭐 고추 같은 것도 작은 고추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농산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제 그 슬로푸드 젊은 친구들이 그 이 못난이 식재료를 진짜 이렇게 구해가지고 또 협찬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50 가구 한 가정 가구 뭐라 그래 한 가정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한테 2끼분씩 해서 100끼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게 조리를 하고 조리할 즐겁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디스코 숲. 걔는 숲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이나 죽 같은 거죠. 이거 만들었는데 춤춰가면서 만들어 기분도 즐겁게. 근데 그 식재료를 B급 못난이 해가지고 해. 그리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눠. 그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지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비 지출 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황혼이혼 줄이고 황혼이혼 줄여요. 그다음에 가족 간의 소통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구매 늘려서 지역 농업 활성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로컬 푸드 직매소를 많이 만들어 놔도 가정에서 조리 안 하면 거기서 파는 것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컬 푸드 직매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조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장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같이 가야지. 그죠? 또 가정에서 조리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료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럼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거고 전주 그 먹거리 시민 모임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좀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조리 확산의 필요성, 그죠? 그래서 지금 조리 안 하는 거로 인한 문제가 점점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조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조리 안 하는 집이 많죠. 그죠? 또 한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쌀 소비량 줄어들고, 또 국내 농산물 수요가 또 줄어들고, 또 한쪽으로는 전 연령층에 걸쳐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걸식 청소년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고, 지역의 조리법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조리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리를
끊으려면은 조리하는 뭐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슬로푸드 한국협회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캠페인이 이제 조리하는 대한민국. 괜찮죠? 네. 그럼 이제 전주를 가져오면 조리하는 전주. 그죠? 진안으로 가져오면 조리하는 진안. 그래서 2017년에, 그죠? 2017년에 그 정세균, 그죠? 정세균. 그분 진안 분이라며? 그분이 국회의장 할 때 우리가 국회에서 조리하는 대한민국 행사를 했어요. 국회에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감자를 캤어요. 감자. 요맘때쯤. 홍감자. 울릉도에서 그 토종인 홍감자를 우리가 국회 그 텃밭에 심었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그 감자를 가지고 정세균 그 당시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 사람 오시라고 해서 같이 조리하는 대한민국 국회편, 홍감자편 해가지고 행사를 연 적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조리해야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 안 해. 네? 그죠?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조리하는 책을 썼어요. 제 전공이 사회학인데, 이제 사회학한 사람이 식품영양학 하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그 조리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이제 넘겨줘 보세요. 거의 끝 안에 이제 조리 학산을 위한 과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리 수업을 필수하자. 그죠? 학교에 조리 수업을 필수로 하자. 입시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조리 수업 필수하자. 가정교육, 평생교육 기관에서 조리 수업 늘리자. 그죠? 그다음에 조리를 농정의 핵심 분야로 하자. 조리를 농정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리에 신경 안 쓰거든요. 이걸 조리를 농정의 핵심 분야로 하자. 그다음에 조리하는 대한민국, 그죠? 그다음에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를 위한 공유주방. 여기 이 모임도 앞으로 전주에서 공유주방 같은 거 하면 돼요. 여기 이런 조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잖아요. 이 시설 활용해가지고 젊은 엄마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식재를 구입해가지고 공동으로 조리해서 가져가서 그거 하는 거죠. 집에서 먹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찬 두세 가지 하면은 집에 가서 전기밥솥에 밥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그 과도적인 거로 해서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갖고 여기 공유주방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아마 우리 유지원 대표님이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여기 이런 훌륭한 시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포스터 이거 보이죠? 이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조리 없이 농업 없다. 그러니까 슬로푸드 운동이 음식보다는 농업에 더 방점이 있거든요. 농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농업은 조리를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리는 농업의 시작이고 조리는 농업을 완성한다. 제가 만들어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틈틈이 약간 그 조리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런 글도 쓰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부탁도 하고 또 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는 그거를 캠페인으로 하고 이 캠페인이 좋은 게 정말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죠? 조리하는 부산, 조리하는 대구, 조리하는 전주, 조리하는 뭐 그죠?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리하는 대한민국 선언문. 독립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조리하는 대한민국도 선언문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려면은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에 대해서 그건 문제다. 그죠? 그걸 좋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강, 환경, 생태, 지구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지구의 지속 가능 위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할 의지와 관심 또 식재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천연 조미료, 향신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조리 도구를 또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SNS를 활용하고 또 좀 어렵긴 하지만 시행착오 겪을 각오하고 해보는 거. 그리고 하면 실력이 는다는 거죠. 그죠? 하면 어때? 실력이 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할수록 실력이 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 왔네 이제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맨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동물은 못하는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인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기술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보가 돼가지고 이 조리 기술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배우지 않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 결과를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쁜 고리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조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조리를 해야 되고 그 조리를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고 부부가 함께 하고 그거를 지역 수준에서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가족이 또 화목해질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전주를 제가 마지막 구호로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